정당이고 진보 정당인 간에 정치인은 저는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를 좀 바꿔야 된다. 그야말로 가치 논쟁이 우리 정치의 언어로 다시 등장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 죽음과 관련해서 자살 미화 운운에서 비난을 사자 이같이 말한 건데요. 김 위원장이 그리는 혁신 그림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 소속 인사들의 입단속, 구강정화를 최우선 순위로 잡아야 할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백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혁신은 도로함이 타불이 된 겁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새로운 또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최지용 기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폭염에 대타 출전을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흘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열흘 동안? 네. 열흘 동안? 왜 이렇게 놀라요? 더 뭐가 있나요? 아니요. 네. 아니, 그냥 열흘 동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소식 전해 주시죠. 예. 국군 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군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훈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자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국방장관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 통화에서요. 센터는 이제 기무사가 주로 군용 유선 전화, 군 회선을 이용한 핸드폰 통화를 이제 도감청해왔다고 설명했고요. 네. 그 노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 역시 이제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를 감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또 기무사가 이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부대를 면회를 갔을 때나 그 개인정보를 남기는 경우에 네. 기무사에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경찰의 그 수사협조 명목하에 제공하고 예. 회선을 사용해서 이들의 주소나 출국 정보, 범죄 경력 등을 열람했다는 겁니다. 면회 간 사람을?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민간인 사찰의 수가 지금까지 뭐 수백 명 정도가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남 상담지원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일단 좀 제일 궁금한 게 현직 대통령과 현직 장관의 전화 통화를 감청을 했다.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게 감청이 계속됐다는 건가요? 네, 기무사는 이제 상시적으로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대 예. 안에 이제 있는 군용 전화에 대해서 감청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7조를 보시면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네. 이 기무사가 군 전화를 감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쿠데타 방지 때문에 이런 기능을 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기무사가 장병들 사생활 캐는 일에 이걸 쓰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대통령과 네. 장관의 전화까지 감청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지휘권자인데 예. 대통령 승인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한다. 이런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기무사에서는 그러니까 군용회선은 거의 무조건 감청을 해왔고 당시 윤광훈 국방장관도 군용회선을 이용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이게 감청이라는 게 예. 아무 때나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그 감청이라는 건 어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장군이나 네. 지휘관들이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를 받거나 네. 또는 뭐 어떤 군에서 뭐 방산 비리나 이런 데 연루됐거나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네. 기무사 안에서도 사령부에 이걸 보고하고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승인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과 장관이 대화하는 거를 감청하고 있다는 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전화를 수시로 듣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러니까 그 팀장님의 그런 지적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무사령부의 지금까지 감청 관행이 거의 무조건 감청을 해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감청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령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감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전화 감청을 할 때도. 그러니까 군용 회선을 이용하는 거라면 거의 모든 걸 그냥 무조건 감청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뽑아서 감청을 했는데 그 대상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통화였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전화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 예. 본인들의 어쨌든 그 존폐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정보 수집에 굉장히 열을 올렸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군 면회 간 사람도 다 사찰을 했습니까? 신원조회하고? 네, 이게 그 군부대에 출입한 사람들, 면회를 가거나 또는 뭐 군부대에 취재를 나간 기자 같은 분들도 의병소에 가시면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내용을 이제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걸 기무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다 수합을 해서 개인 정보를 경찰망에 접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려가지고 미행하고 감청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제가 아버지로서 면회를 갔는데 네. 그러면 저도 그러면 그 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다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다 열어볼 수 있고 열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면회 끝나고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 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달에 한 번 기무사에서 의병소에 나가가지고 그 정보를 다 걷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대공수사 부서에 넘기는 거죠. 혹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무사의 그 해명 내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 인권센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확인차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군 인권센터가 이 관련 내용을 누구로부터 제보를 받았느냐, 그리고 언제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찍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왜 그러냐면 송영무 현 국방장관과 기무사가 지금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시각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저희는 이제 복수의 기무사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겁니다. 기무사 내부에서? 예. 이분들의 뭐 신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하죠.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내부에서도 지금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심각하다는 좀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보한 곳이 기무사 내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 시기는 기무사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제기된 것이 한 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제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요. 최지용 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잠깐 돋았습니다. 왜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친구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군대 면회? 네, 군대 춘천에 있는 부대로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살짝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살짝.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전역 신고를 할 때 보니까 부대장이 사회 나가면 이제 최지용 같은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럼 그 부대장은 도대체 최지용 기자 그러면 그때 최지용 기자는 면회 갔을 때는 학생이었던 신분이에요? 네,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그 대학생 최지용을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제가 편지 한 번 정도 주고받은 것 같고 휴가 나와서는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면회를 한 번 갔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또 군 복무 중에 기무사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애지간하면 다 그때 받았다고 해야죠. 2000년대 중반인데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05년 내지 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2000년대 중반을 왜 강조를 하냐면 윤석양 그 입양의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른바 녹화 사업에 네. 대한 실태에 네. 대한 그 한참 전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그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거는 뭐 군복무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기무사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군대 면회를 갔다 온 사람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대략 수백만 명을 헤아린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딱 전율이 돋네요. 그 수백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최지용 기자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왜? 소송 말하고 나니까 좀 약간. 왜?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면 그런데도 국군기무사령부가 멀쩡히 민간인,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면회 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뒷조사까지 다 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자, 우리는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었었는데 아닌 것도 참 많이 있었다. 응달이 참 많이 있었다. 그죠?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뭐 하는 곳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내도 물어보길래 네. 군대의 국정원 같은 곳이다. 그랬더니 바로 이해하던데요. 아, 바로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해부 이어가겠습니다. 뉴스해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아랑 기자가 휴가를 가져서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날인데도 전혀 떨지를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해주고 계시는 최지용 기자입니다. 자, 다음 소식을 한번 가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그 사법농단 관련한 소식 하나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판결 소송에 대해서 사법부가 네. 그 사전에 이 결론을 내렸다. 각하나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이 시기가 2016년 1월 4일인데요. 네.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네,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가 예. 작성자는 이제 기획조정실입니다. 법원행정처내. 바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2015년 12월 28일 날 소위 이제 위안부 합의. 예, 그렇죠. 전해 정부와 12월 28일.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있고 나서 이틀 뒤에 30일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소송을 하기 전에 네. 이거를 일본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해달라라는 네.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예. 합의 이틀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예. 이거를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정 신청은 12.28 위안부 합의 있기 전에 냈던 거였던 건가요?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12월 30일. 12월 30날 네. 냈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바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네. 그러면 우리 정식으로 소송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걸 이제 사법부가 인지를 하고 네네.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 소장 접수는 안 됐던 아직 상황. 안 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4일 날 이제 이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요. 대회비 문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당시가 1월 1일, 2일, 3일이 주말이 껴가지고 3일 연휴였습니다. 신년 연휴였고. 예, 신년 연휴였고요. 그 업무를 시작한 첫날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정 신청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이틀 뒤인 12월 30일이고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럼 우리 그 정식 소송으로 가겠다. 네, 라고 맞습니다. 천명하고 또 12월 30일인데 아직 소장은 근데 1000명만 했을 뿐 소장은 접수가 안 됐는데 1월 4일 날 바로 그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다. 네, 맞습니다. 각하나 기각 사유가 또 재밌습니다. 음. 이게 국가 면제 이론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잠깐만요. 저는 그 이거저거 다 떠나서 소송 제기도 안 했는데. 네, 맞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판결은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 본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사법농단 문건에서 나오고 있죠.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각하 의견을 만약에 그 사법부가 그러니까 그 재판부 아직 배당도 안 됐죠.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그 재판부가 이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기각해야 된다. 뭐냐면 한일 협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라는 취지로 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안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하를 위해서 각하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재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 아재 개그 네. 죄송한데 네. 아무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래서 재판 결과는 나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이제 1월 28일 날 그 2016년 1월 28일 날 정식으로 이제 소를 제기를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1심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에? 그 심리도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년 7개월 정도가 지났죠. 근데 네. 아직 심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각하도 아니고 무시네요. 그러면. 네, 당시에 12분의 위안부 할머니께서 소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네. 6분이 돌아가신 상태고요. 아이고. 지금 뭐 다 잘 알려져 있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27분만 생존해 계신 상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사법농단 관련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내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 2달 전에 이제 특별조사단이라고 해서 세 번째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이제 2달 만인데요. 네. 그전에는 이제 98개 문건을 공개를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검찰이 이제 임의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410개 문건을 전체 다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조사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하창호 전 대한변협 회장이라든가 네네네. 민변 소속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찰 대상이 됐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을 통해서 어떤 문건이 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3일 날 전체 법관회의에서 대표 법관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공개하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죠. 대법원은 이제 그걸 핑계로 이 문건을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게 검찰의 손에 이 자료가 넘어가면서 수사 상황들이 이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죠. 여론이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임종원 전 차장, 법원 전 차장 USB에서 이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사실상 이 문건의 의미가 410개의 문건을 비공개하는 게 무의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는데요. 뒤늦게 이제 약간 면피성, 여론 악화에 대비한 면피성 공개지 않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줄줄이 기각을 해서 네, 맞습니다.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어차피 별로 실효성도 없으니까 다 공개해버린다. 근데 일단 그 전에 문건이 410개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공개된 게 98개? 98개입니다. 그리고 내일 공개하는 게 228개잖아요. 이게 약간 아니, 숫자에 그러면 한 90개 정도가 비는데 어떻게. 숫자에 허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 문건을 98개 문건을 이제 보고서에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 98개 문건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문건이 쉽게 말하면 기초 이제 기한 단계, 검토 단계, 결정 단계 해가지고 같은 문건이 뭐 3개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돼 있는 네. 문건 실체는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 리스트나 이런 거로는 서너 개가 돼 있는. 네. 아. 이것 때문에 뭐 이제 검찰 수사가 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네네네. 그런 보도 나오던데. 예, 지금 뭐 이런 여론 물타기용 공개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검찰이 이미 이 410건에 대한 문건 검토는 거의 마친 상태고요. 네. 피해자 조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추가적으로 이 문건에서 나올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 이게 문건이 이 수사가 탄력을 받으려면 네.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이제 이것 관련한 특별법, 그러니까 특검 이제 특별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것처럼 네. 특별한 재판을 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해서 얘기였었죠. 예, 특별법을 이제 박주민 의원이 오늘 네. 아마 이 발의를 했을 겁니다. 네네. 지금 재판부가 좀 변경이 돼야 좀 수사에 탄력이 붙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여론을 의식한 별로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다. 이런 평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의당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오늘 갑자기 그 트위터나 SNS상에 돌고 있는데요. 네. 그 노회찬 의원의 그 조의금, 장래 네네. 조의금을 이제 정의당에서 수령해 갔다. 아.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노회찬 의원의 서거를 이용해서 당원 모집을 하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 빈소와 장례식장에서의 조의금 계좌는 다 이 그 노회찬 의원의 부인 명의로 네. 되어 있었고요. 네. 그 현장에서 접수된 조의금도 다 이 네네. 유가족에게 전달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 비용이 장례 비용으로 쓰긴 했지만 네.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 조의금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당원 모집. 그리고 저기 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원 모집 현수막이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는 현수막과 같이 걸려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6월 13일 날 그 지방선거 이후에 그 낙선 사례 약간 이런 개념으로 게시한 현수막입니다. 예. 이거를 뭐
왜 제거하지 않고 노회찬 의원 그 추모 현수막을 걸었냐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걸 가지고 정의당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쉽게 하면 초상 치르면서 돈 챙겼고 초상 치르면서 장사한다 이런 가짜 뉴스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례 기간에 이 정의당 의원 그 정의당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봤지만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 공식적으로는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래서 뭐 후원자가 된다든지 당원 신규가 네, 전부 다 안 밝히기로 했다. 네, 안 밝히기로 했고 실제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도는 건지 참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웨브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실만 하셨나요? 자, 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기대하고 오늘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